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지난주부로 네.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네.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일단 좀 당황스럽긴 네, 한데 네. 이제 법률사무소는 이제 진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서초동을 갔는데 어떤 분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어떤 분은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법인이 붙으니까 법인이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법률사무소는 이제 개인사무소, 개인사업자로서 그렇게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법무법인은 3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좀 짧은 단기간에 있는 변호사들이 단순히 빨리 개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구성원도 좀 모아야지 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자랑 법인과는 이제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회사 상황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법무법인으로서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또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학폭이 발생이 됐을 때 학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행동을 먼저 하시면 추후에 좀 문제가 되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되게 좀 실무적이고 실제 학폭을 당하셨을 때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5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피해 학생인 자녀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때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자녀의 녹음도 그렇고 자녀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끔 녹취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녹음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거의 불필요하잖아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실제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확실한 증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녹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할 때에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결국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녹취가 또 뉘앙스라든지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나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제 메신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녹취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 녹음기를 뭐 써야 되냐라고도 많이 질문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 따라서 이제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주로 주변에 보면 소니사 녹음기를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성비라고 하죠. 아무래도 가격 대비 좀 오래 가고 24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것도 보고 녹음 음질도 굉장히 좀 깨끗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소니사의 녹음기를 또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한마디를 첨언드리자면 요까지만 보고 이제 혹시 녹음을 하실 부모님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 자녀 자체가 대화의 주체가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배가 되지 않아서 위법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에 꼭 아이가 참여하거나 이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제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사셨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정신병원을 간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사실 있죠. 그렇죠. 이게 쉽게 그냥 말씀을 풀어드려서 정신병원이라고 했지만 이제 정신과 이제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근데 중요합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이번 주제가 학폭 발생 시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행동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녹취도 단기간에 이 증거가 희석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억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 직후에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정신과 진료 역시 딱 그 근접한 시간에 갔느냐 실제 학폭과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졌을 때 이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얼마나 단시간에 이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심리 상태가 어떤 정확하게 진술해서 이를 근거서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서 등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진단서 안에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학폭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폭톡에 보면은 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싫어했다. 그래서 못 갔다. 그거는 근데 조금 아이를 타일러서라도 꼭 가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꼭 받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입니다. 필수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또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변호사로서 되게 민감한 말씀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다 보면 변호사라든지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될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학폭 소송 전체에 대해서 얼마.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수임을 하지는 않고요. 단계마다 수임을 하게 됩니다. 상담할 때 얼마, 학폭이 열릴 때 그때 조력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얼마, 또 형사소송에서 얼마, 민사소송에서 얼마 이렇게 별개 각각에 따라서 나눠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사건들이 전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예, 별개의 장소와 별개의 또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수임을 하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님 상담할 때 1시간에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얼마인가요? 평균적으로 제 주변에 요즘 보면 이게 또 시세가 또 좀 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보다는 좀 또 올랐는데 요즘은 평균 그래도 한 2, 30만 원 시간당 2, 3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근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가 10분당 얼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비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물어볼 게 적다 이러면 이제 굳이 긴 시간에 상담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상담비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용이 절대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한 3분 정도는 일반 상담을 하셔라 라고 맞습니다. 추천을 너무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이지만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그만큼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 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약간 간을 본다고 할 정도로 그냥 단순히 정보만 얻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수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담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성이 있고 저희도 검토해드릴 약간 실익이 있다고 보지만 상담료를 굳이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에 이제 자기 아이의 사건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민사가 아니고 형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폭 소송을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손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착수금입니다. 이 착수금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가 받고 이제 검압이라든지 작성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통으로 흔히 맡긴다고 하죠. 착수금은 보통 부가세를 제외하고 500만 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3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요. 10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안이 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될 게 많고 또 정말 그 아이가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사건에서 평균적인 가격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가 또 빠졌는 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이제 처분이 나왔는데 만족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 학생은 너무 처분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 피해가 항소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해서 행정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또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또 돈이 각각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돈만 벌기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500만 원을 받아요. 6개월 걸리면 사실은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내시니까 부담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걸 변호사님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 변호사님들한테 돈을 내면서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전 사건이 1년 반 간 게 있거든요. 500만 원 드리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을 적게 받고 해준다라는 변호사보다 오히려 확실하게 비용을 받고 내 사건처럼 성실하게 진실성 있게 대해주고 잘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저는 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더 냈지만 그 100만 원의 가치 이상을 해서 더 잘해주는 변호사가 더 잘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자녀 때문에 이런 변호사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시행착오 겪으실 텐데 내 사건 또는 내 주변 사건을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다라고 판단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아보시면은 저희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네요. 과거에 학폭위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얘기랑 좀 배치가 돼서 변호사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이 변호사가 아이와 긴밀하게 친해지고 아이의 모든 것들을 이제 들으려고 해도 기껏 해봤자 부모님과 얘기하는 시간에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아이를 잘 알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 예측을 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맞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요즘 사례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스스로 검토하시는 분이 결국에 또 변호사와 협조가 잘 돼서 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대학교 때 프로젝트성 과제를 할 때 교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진 않잖아요. 체크만 해주시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교수님이 자료 조사를 처음부터 다 해주시진 않잖아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례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제 변호사 경험으로서 또 하나 좀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라는 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대금 소송을 했을 때 이 공사액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자세히 모르죠. 판사도 잘 모르니까 공사 전문가, 건설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공사비가 어떻게 얼마나 나왔는지를 감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히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 대금 이건 그냥 알아서 그 사람이 감정을 해주겠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저는 이 감정인이 필요한 자료가 뭔지 이 감정인이 이걸 감정할 때 필요한 서류나 최근 경매 사례, 뭐 주변의 뭐 거래 사례 이런 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준다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줬을 때 흔히 말해서 저는 감정인을 좀 괴롭힐 정도로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감정인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감정인 이것도 냈습니다. 감정인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데 감정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학부에 관한 자료를 학부모님들이 좀 모아서 적극적으로 변호사한테 개진을 하고 같이 이제 수렴을 해서 취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 학폭 결과도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모든 일에 사실은 다 적용할 만한 사항인데 내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변호사님한테 자료를 더 주셔라. 그러면 너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던 이때가 사실 마음이 가장 아플 때예요. 그죠? 그렇죠.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생각보다 너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저희를 원망하시기도 하지만 이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결국 변호사가 대화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 결과를 또 온전히 짊어지고 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사람은 피해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이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아이를 좀 챙기고 이 아이가 또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또 많이 하고 또 아이가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결국에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사회 구성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부모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사건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녀와 대화를 좀 녹음을 하셔라. 두 번째는 정신과에 가셔서 이런 진단서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라. 세 번째는 자금을 좀 준비해서 변호사님 비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라. 네 번째는 과거 사례를 점검해라. 마지막으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내 자녀에 대한 케어도 멈추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오늘 특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서 뭘 챙겨야 되는지 돈을 챙겨라 이런 것들을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흔히 쉽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부담 없이 후속 절차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랑 협력을 해라, 자료를 좀 찾아줘라 이런 것들은 정말 실질적인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정보들을 꼭 숙지를 하셔서 학폭 사건 진행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지막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